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한 한 남자가 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 같아 보이지만 유독 흔들리는 카메라는 이 남자 조엘이 맞이하는 아침이 여느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짝이는 햇볕이 희한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오묘한 아침 풍경. 그 희한함은 이내 움푹 패여있는 자동차를 조엘이 확인하는 순간 그에게 좋은 일탈의 구실이 된다. 모든 게 밍숭맹숭한 이 남자 조엘은 이날 아침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에 결국 느슨하지만 견고했던 자신만의 빗장을 풀고 몬탁으로 향한다. 몬탁, 해돋이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조엘은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몬탁에 간 것은 아니다. 그가 몬탁으로 가서 확인한 건 2년치 그의 일기장이 찢겨져 나가 있었다는 것. 일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일기장을 언제 찢은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희한하지만 아직 하나 더 남아있다. 몬탁에서 돌아오는 길에 파란 머리를 한 자신과는 무척 다른 분위기의 여인 클레멘타인을 만나 단숨에 사랑에 빠져버린 것.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었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티끌 하나 남김없이 그 전과 후가 모든 것이 바뀔 것만 같았다. 힙합 바지는 사이버 테크노 룩으로 바뀌고 자동차는 날아다닐 것 같은 기대감이 한편에서는 넘실거렸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기 말 매트릭스가 던진 경고장처럼 밀레니엄에는 인간의 영혼까지 부지불식간의 기계에 정복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웅크리고 있던 설렘과 불안의 나날. 그러나 막상 2000년이 문을 열자 그런 걱정과 예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도로 위의 자동차는 여전히 휘발유를 넣었고 작년에 입었던 외투는 옷장 안에서 성실하게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천지가 개벽할 변화가 없었다고 모든 것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은 아니었다. 세기 말 매트릭스가 영화가 인류에게 던진 조금은 아득한 철학적 질문이었다면 미셸 공드리의 이터널 선샤인 오브 스팔리스 마인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며 영화가 인류에게 던진 보다 구체적이고 있을 법한 현실적 물음이었다. 라쿠나사는 인간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박사 한 명의 직업 윤리라고는 찾을 수 없는 테크니션 둘, 그리고 리셉션 직원 정도가 근무하는 소박한 동네 병원의 규모이지만 그래서 관객들은 더더욱 문을 열고 나가면 그들의 기술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시감에 빠지게 된다. 더도 덜도 말고 잊고 싶은 기억만큼만 약간의 과음 수준의 충격으로 지울 수 있다는 그들의 기술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매력이 유효하다. 조엘과 클레멘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다름이 선명하게 느껴졌지만 그 이상의 강렬한 인력에 끌렸던 두 사람. 하지만 처음의 다름은 이내 서로를 지치게 했다. 조엘의 찢겨진 일기장 속 인연은 클레멘타인과의 설렘과 다툼, 권태의 기록이었다. 클레멘타인은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어서 라쿠나를 찾았고 조엘은 그 결정에 괘씸함에 라쿠나를 찾아 기억을 지운다. 그렇게 그들의 인연은 사라진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완벽할 수 없는 것은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엘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라쿠나의 확신과 달리 조엘이 망각의 바다에서 깨어나는 것을 통해 기계의 불완전성도 증명된다. 불완전한 양자가 의지를 갖고 한쪽은 망각의 공격을, 다른 한쪽은 사라지는 기억을 사수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다. 이 와중에 조엘은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웅덩이를 마주한다. 불완전한 인간의 결정에는 늘 후회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스스로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존재의 한계 때문에 섣부르게 홧김에 한 결정은 높은 확률로 다시금 뒤돌아보게 한다. 조엘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느 만큼 클레멘타인이 스며 있는지 알지 못했고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 조엘의 기억을 떼어냈지만 그 기억이 곧 자신의 존재였음은 미처 알지 못했다. 라쿠나의 리셉션 직원 메리는 박사 하워드를 흠모했기에 그와 그의 기술을 맹신하고 자랑했지만 정작 자신 역시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 앞에서 스스로 읊었던 니체의 명언구와는 대척점에 서게 된다. 결국 하워드의 가장 반대편에서 라쿠나의 치부를 폭로하기까지 변호한다.
공들이의 이터널 선샤인은 폭넓은 진폭으로 여러 화두를 던진다. 과연 운명이란 존재하는가? 모든 기억이 사라져도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가? 라는 낭만적 물음부터 제법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기술 진보의 윤리성, 그리고 인간이 기술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인간 스스로에 대한 회고와 담론까지를 담아내고 있다. 모든 기억이 소멸된 상태에서도 몬탁으로 오라는 울림이 남아 어느 날 갑자기 삶의 궤도를 떠나는 조엘의 모습은 관객을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한다. 하지만 로맨스를 넘어서 던지는 영화의 질문은 그리 간단히 답할 수가 없다. 영화의 원제 이터널 선샤인 오브 스팔리스 마인드에서 이터널 선샤인이 만약 기억을 지우는 기술이라면 인류는 그래도 그리 멀지 않은 빛의 여정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성결 조건에는 스팔리스 마인드가 있다.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한 마음. 시인 알렉산더 포프에게도 그것은 불가능의 영역이었고 세기 말에도 공들이의 시선에서도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인간의 불가능은 영원한 광명보다도 더 티끌 하나 없이 순전하게 내 마음 밭을 관리하는 것이다. 티끌 하나 없는 마음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조엘의 마지막 말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한다. 괜찮다고. 오케이라는 짧은 세 음절이 느슨하지만 견고했던 마음의 빗장을 풀어제낀다. 불완전한 존재의 몸뚱이를 험난한 세상에 다시금 내어던질 수 있는 것은 기술이나 윤리의 완벽한 주동일치가 아니다. 오히려 아무 조건 없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존재의 거리낌 없는 내어줌이 차갑지만 환하게 볕이 비추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 비록 가는 길이 조금 춥고 몸이 조금 쭈뼛거릴지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존재가 있어 다시금 걸음을 내딛는다. 우리의 호우 시절.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이입니다. 저희 호우 시절 오늘이 드디어 8번째 영화 벌써 녹음을 벌써 네, 8번째 영화인가? 8번째더라고요. 오, 저희가 많이 지난번 했네. 7번째 러브레터 방송 녹음 때 요새 눈도 안 오고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다고 했더니만 그 뒤로 어마어마한 폭설과 맹추위가 아주 기승을 저희가 하는 예측의 수준이라는 게 대충 이래요. 원우 씨 주식 뭐 샀어요? 저요? 네. 저도 뭐 팔 때 좀 얘기 좀 해줘요. 팔 때요. 그때 살라고. 예, 저도 수많은 예측을 하잖아요. 주식이건 뭐건. 그러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던데요. 결국 가장 큰 맞아요. 수익을 주는 것은 이러다 삼성에서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또 떨어져서 우리가 아, 얘기하고 그런가? 나서. 이래들 때문에 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그 빗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런 저희여도 최근에 저희 호우 시절 구독자 숫자가요.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기준으로 네. 6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이건 박수 한번 쳐야겠다. 돌파라는 숫자 그 표현을 쓰기가 좀 그 돌파라는 말은 뭐 코스피 3,000 돌파 이런 게 돌파지 저희 구독자 60명 돌파는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의 이 뿌듯함은 저희 지금 뭐 그렇죠. 스스로 박수가 나올 정도로 박수를 안 하면 되게 후회할 거야, 우린. 그래도 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요새 좀 유독 그래요. 제가 그 조크나 씨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뿌듯한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네. 되게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막 그 댓글을 보니까 네, 한 80개가 달렸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둘이 다 답글을 남기고 있어서 네. 약간 그 다단계식으로 지금 댓글이 팽창되고 있지만 그렇죠. 뭔가 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래도 좀 풍성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네, 약간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감안해도 되게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어서 저희 너무 감사한 일이고 벌써 이제 비포 트릴로지 녹음했던 거 생각하면은 꽤 옛날 같은데 그러게요. 그 이제 방송 분량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렇게 스튜디오 그 메뉴에 가면은 이제 방송 통계 같은 거를 알려주는 또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희 최근만 하더라도 그냥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이제 최근 녹음 분량만 많이 들어주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서서히 음. 그 정주행 해주시는 분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유입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런 통계를 다 볼 수 있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방송하기를 잘했다는 느낌 들고 고무적이다. 매우 고미적이죠. 고무적이다. 그 추정컨대 어. 저희한테 남성 애청자가 생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분 중에서 조금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 네. 뭐 수행을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시는지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저희가 네. 또 이게 여성분들이 들어주실 때랑 음. 남성분들이 들어주실 때랑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주시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구독의 어떤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 뭔가 남성분 애청자가 생겼다는 그 어떤 추정할 수 있는 뭔가가 딱 보였을 때, 뭔가 좀 뿌듯해지더라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내용이 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혹시 들어주고 뭐 계신가? 여성분들은 내용을 별로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주겠지만 그래도 뭔가 왜냐면 저는 절대 남사 방송 안 듣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냥 굳이. 근데 근데 이제 그거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뭔가 들을 만한 정말 조그만한 그런 거라도 있었던 그쵸. 게 아닐까. 사실 유의미한 지표는 아닌데 네. 그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어쨌든 저희가 한쪽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그렇죠. 방송을 많이는 아니지. 어쨌든 음. 드물지만 네. 어쨌든 균등하게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맞습니다. 저희도 뭐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제 벌써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 네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키바 선배와 같은 그 다짐이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나요? 바꿔야겠어, 조엘로. 조엘이요? 조엘이 누군데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네. 영화의 주인공이겠죠. 네, 오늘 다뤄볼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저희가 오늘 지난번에 네. 제가 뭐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무슨 음. 뭐 조명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네. 조금 끌었었는데 네. 2004년에 만든 작품이죠. 네네. 미셸 공드리 감독이 음. 연출한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이 네. 주연했던 이터널 선샤인이란 영화를 오늘은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이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고르게 된 배경이 혹시 있었나요? 계기가?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리퀘스트가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뭐 댓글로 리퀘스트는 없었고 네. 저희가 너무 댓글 만능주의라고 해서 사실 댓글 달아주신 거 다 하고 싶은 작품들인데 네, 그리고 할 거고요, 언젠가. 다 할 건데 아마 연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쵸. 지금 현재 생각하기엔. 저희 이제 나름대로 한 상반기 정도의 계획은 서서히 윤곽이 그쵸. 잡혀가고 네. 있죠. 근데 너무 바로바로 홀랑홀랑 그걸 다 하면 조금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이제 약간 네. 이래진 거지 벌써. 그쵸. 약간 그리고 이 말을 한 시점에서 이미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 의도를 다 카드를 다 깐 거 아닌가요? 뭐 그래서 네. 그 댓글 달아주신 것들은 시기를 저희가 좀 조율을 하고 있고 네네. 그쵸. 언제 이 영화가 언제 더 어울리겠다 우리한테 맞아요. 그런 그 것들을 영화가 좀 가장 빛날 네. 수 있는 시즌에 저희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뭔가 이렇게 좀 그 영화를 보면서 설렐 수 있는 시간을 그렇죠. 좀 다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좀 겨울이기도 하고 네. 워낙 이터널 선샤인은 문제적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센세이션 그 자체였죠. 네, 그래서 짐 캐리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좀 사실 저희의 목록 중에 있었고 네네. 계절도 요인이 있고 네. 또 주변에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지인인 분들이 그렇죠. 한두 마디씩 또 해주시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제 이터널 주변에도 선샤인은.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쨌든 새겨져 있는 그 깊이가 예. 사람들에게 좀 많이 있구나. 그리고 딱 호우 시절에 저희가 처음에 어떤 연대의 레인지에서는 규정한. 네. 잘 알맞게 돼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고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가을에 개봉을 한 그런 영화고요. 아주 뭐 명실공히 21세기의 명작으로 그쵸. 지금 뭐 거론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번에 이 녹음 때문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보시기 전에는 혹시 이터널 선샤인 저는 제가 이 영화를 본 줄 알았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워낙 명화니까 네. 당연히 제가 봤겠거니. 그리고 음. 이제는 알잖아요. 네. 옛날에 봤어도 우리가 그렇죠. 몇 편 하면서 음. 나는 다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다시 본 게 아니지. 요번에 보면서 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욱더 좀 소중하게 네. 조금 따끈따끈하게 느낌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참 이따가도 이런 얘기가 아마 또 나올 것 같은데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런 명작들을 다시
그 볼 수 있어서 좀 진지한 시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맞아요. 그 텐션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저로서도 되게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본 작품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우 시절 방송하면서 다룬 이번 영화들 중에 하나는 좀 거의 처음으로 음. 좀 잘 알고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익숙한. 그렇죠. 네. 익숙한 작품이기도 했었고 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좀 되게 저희 마음속에 어떤 좀 독특한 하나의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네.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영화 이터널 선샤인 정확하게는 이제 원제는 이터널 선샤인 오브 스팔리스 마인드라고 하는 좀 긴 그렇죠. 영어 제목인데 이 작품은 영국 국영방송 BBC에서 2016년도에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에 이름을 올린 작품입니다. 21세기. 네네. 근데 지난 20년간. 그렇죠. 거의, 근데 네. 100위권에만 넣은 정도가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이 차트에서 6등을 했어요. 와. 엄청나죠. 사실 저희가 이거 네. 좀 번외인데 네. 100위권 하면은 되게 막 없어 보이잖아요. 네. 가요 톱10에도 옛날에 막 100위 막 80몇 위 하면은 좀 되게 인기 없는 가수인 줄 알았는데 네. 호우 시절 100위 안에 들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 맞아요. 맞다. 이 얘기도 좀 할까요? 호우 시절도 저희 네이버 오디오 클립 문화 예술 분야에서 그쵸? 네. 지금 100위권 안에 네. 가끔씩 드는데 네. 그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100위 안에 드는 것만도 어. 얼마나 대단한 거죠. 왜냐면 우리 정말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 21세기의 그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그렇죠. 거기서 지금 벌써 6등을 맞아요. 엄청난 겁니다. 참고로 1등은 멀홀랜드 드라이브라는 영화고 네네. 2등이 조금 조크나 씨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2등이 뭐냐면 화양연화가 2등이었어요. 왕가희영 감독의. 그렇죠. 네. 저희 이 화양연화도 이 호우 시절의 레인지 안에 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정조준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렇죠. 사실은 네. 좀 저희가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언제 화양연화가 다시 이슈가 될까? 이번에 재개봉을 했어. 그렇죠. 저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저희가 그렇게 좀 이렇게 호시탐탐 보고 있는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맞습니다. 또 뭐 수상 기록이라는 게 이 영화의 퀄리티를 항상 보증하는 건 아닌데요. 이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오스카상, 우리가 아카데미상이라고 하죠. 네. 그 각본상을 수상을 했어요. 어허. 그러면서 이 감독인 미셸 공두리라는 원래는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시던 분인데 네. 이분 그리고 또 함께 각본을 쓴 찰리 카우프만이라는 작가까지 아주 이제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져다준 그런 작품이고요. 또 여우주연상의 경우에는 케이트 윈슬렛이 이제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됐던 네, 아카데미 어디 오스카에? 그렇죠. 오스카는 뭐 노미네이트만 돼도 엄청난 거죠. 영광이잖아요. 요번에 그 미나리였나? 뭐 그 작품 네, 윤여정 선생님께서 뭐 여우 조연상으로 또 노미네이트가 된 우리나라 영화의 또 기세가 또 엄청납니다. 엄청난 또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배우와 감독과 작가들의 인생을 바꿔준 작품이고 또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인생 영화로 꼽는 작품 중에 하나죠. 저도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그 애정을 가지고 발굴을 시작한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